안녕하십니까. 과학 지식보다 더 재미있는 과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본격 과학인 인터뷰 토크쇼 과커, 과학하다 커버린 사람들. 저는 과학을 즐기는 자 과즐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 1화 게스트분이 누군지 아실 텐데 지구님이 영상 촬영 다 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영상의 댓글을 정말 진심을 담아가지고 쓰신 분의 댓글 여기 오른쪽 위에 제가 올려놓을 건데, 저도 너무 감사했고 또 지구님도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달해달라고 해서 먼저 오프닝에 이렇게 전달해드립니다. 혹시 이 글을 쓰신 분 제 인스타 혹시 아시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음료 쿠폰 제 사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모신 과커, 과학하다 커버린 사람은요, 과학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하면은 사실 조금 아시는 분은 뭐 그림 관련된 거나 하겠지만, 이제 저희 장모님이나 저희 어머니께서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뭐야? 이러실 거예요. 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일러스트레이터 총 국내외 수부문을 모시고 있는 수장이십니다. 사이언스 노트 양진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전히 이렇게 인사드릴 때는 어색해요. 반갑습니다. 양진주 대표님, 간단하게 이 카메라 보시고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사이언스 노트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양진주라고 합니다. 저희 사이언스 노트는 메디컬 과학 전문으로 콘텐츠를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으로 콘텐츠 제작을 위한 매니지먼트 기업입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궁금해했던 건 과학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게 뭔지를 조금 한 번 더 네네. 저한테 설명을 네. 해주신다면 뭘까요, 이게? 과학을 이제 대중들이랑 이제 소통하는 방법에는 이제 글도 있고, 영상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을 이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그림, 그러면은 뭐 과학 그림가? 뭐라 그래야 되죠? 미술가? 뭐 이런 옛날 표시 표현을 하는데 네네네.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무슨 이제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가 다른 점은, 일러스트레이터는 이제 의뢰자가 원하는 이제 내용을, 프로젝트 내용을 주면 의뢰자의 맞춤형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네.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이거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네. 그걸 이렇게 그려주시는 분을 네. 일러스트레이터. 네. 보통 그래서 작가랑 살짝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의뢰자 맞춤형 그림이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작가분들은 네네, 이제 네. 자신이 이제 그리고 싶은 내용, 예술성을 이제 살려서 이제 그림에 담는가 하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 의뢰자가 원하는 그림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에 맞게, 근데 작가 자신만의 이제 기존에 했던 그 스타일도 더해가면서 이제 하는 게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러스트레이터 분이든 작가분이든 간에 모두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작가분이라고 생각이 네, 들고, 맞습니다. 그런데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 네. 것은 누군가가 이제 뭔가를 그려줬으면 하고 네. 표현해줬으면 하는 것들을 네. 받아서 그 의뢰한 대로 네. 그려주는 또 이런 네. 직업이라고 할까요? 네, 그거를 맞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라고. 그렇다고 뭐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해서 개인 작품 활동을 아예 안 하는 거는 그쵸.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포커스가 이제 의뢰자들에게 의뢰를 받아서 그리는 그림, 상업적인 그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네. 여기 쿠아 원래 자주 다니는데 네네. 좀 그림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혹시 구경하셨어요? 네. 작년에 이제 제가 전시를 이제 기획을 했으니까. 저기 지금 있는 그림들이 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지금 여기서 전시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언스 노트에 참여하고 네. 있는 이제 20명의 작가들 중에서 네. 한 12분 정도가 여기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그룹전으로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공교롭게도 오늘 촬영일부터 이제 12월 10일까지 네. 이제 전시는 이제 진행이 되고, 여기 촬영 장소인 과학카페 코아에서 이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네. 제가 이거를 뭐 홍보해서 돈을 받는다던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저 순수하게 정말 인터뷰를 원래 사실 먼저 섭외를 했는데, 마침 전시도 딱 인터뷰하는 날짜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연이다. 네, 맞아요. 네, 딱 이거는 딱 찍으라. 하늘에서 다 찍어준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무- 전시도 무료 전시 인정. 무료입니다. 네, 이게 무슨 상업적 전시가 아닌 인정. 절대 상업적 전시가 아니고요. 네. 무료 전시고요. 네. 그것도 12월
10일까지 10일까지 보실 수 있고 어디서 보죠? 과학 카페 쿠아. 네, 과학카페 쿠아에서 네, 보실 수 네. 있습니다. 저 오늘 딱 구경했는데 음. 진짜 관심 있는 그림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 네. 그래도 뒤에서 한번 네네. 이런 그림들 좀 얘기를 네, 해보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코너로는 제가 양진주 대표님을 네. 어찌됐든 과학 일러스트레이터도 음. 과학 커뮤니케이터 중 한 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과커 1분 프로필을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1분 프로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양진주, 제주도 출생, 한창 생명공학 붐에 탑승하여 생명과학자의 길을 꿈꾸던 소녀. 제주대 생명과학부 응용생명과학을 전공하며 동시에 경영학을 복수 전공함. 이른 학부 시기부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겸업을 시작으로 화장품 임상시험까지 경험하면서 본격적인 연구자의 길로 들어서나 싶었는데 연구원으로서 7년차가 되던 해에 하얀 실험실 가운을 내던져버립니다. 초등학교 시절 과학 상상화 대회를 휩쓴 경험과 취미생활로 이어가던 그림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2022년 과학문화 전문인력 과학 일러스트레이터 과정을 수료합니다. 그리고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던 것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2023년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 국내의 과학 일러스트레이터 20여 분과 협업을 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메디컬 과학 전문 콘텐츠 사이언스 노트를 설립합니다. 과학 일러스트레이터계의 JIP, 메디컬 과학 콘텐츠계의 방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양진주 대표님의 1분 프로필이었습니다. 와. 와. 아, 네, 마음에 드십니까? 네. 이거 너무 이게, 네. 이게 듣고 있는 게 더 민망하고 부끄럽고. 네. 누리세요? 네, 누리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어, 앞으로도 뭐 이렇게 소개하는 거를 소개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길 네, 바랍니다. 당연하죠. 네, 제가 그 그러도록 처음 하겠습니다. 시작 허접하지만 예, 전혀 허접하지 않고. 아, 네, 네. 사실 좀 눈물이 날 뻔 했는데, 네. 네. 눈물을 참고 있어요. 흘리세요. 지금 여기 과학카페 쿠아에서 전시를 하고 있기도 한데 네네. 사실 얼마 전에 그 코엑스 서울 코엑스 거기서 네네네. 큰 행사를 하셨다고 맞아요. 하는데 어떤 행사였어요? 코엑스에서 코리아 라이프 사이언스 이크라고. 잠깐 코리아 한국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언스 네, 코리아 라이프 사이언스 이크 2023인데, 아,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메디컬 과학 관계자분들이 이제 다 참여를 하는 건데, 뭐 실험실 랩에 이제 필요한 이제 장비부터 뭐 거기서 이제 활용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부스를 통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킹 공유도 하는 이런 자리였는데, 이제 저희가 메디컬 과학 전문으로 이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메디컬 과학 관계자분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가면은 우리가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겠다. 또 사이언스 노트를 알릴 수 있겠다 해서 사이언스 노트가 지금까지 오프라인 행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때가 이제 첫 행사로 이제 그거를 선택을 했고, 마침 이제 경기도 콘텐츠 진흥원 랩에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받고 이제 그런 도움을 얻어서 이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문득 생각해 보니까 메디컬 과학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한글로 풀이하면 의학 과학이라고 네, 하는데 네, 네. 그러면 주로 거기 행사에서 이제 의학에 관련된 그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그러시나요? 네, 의학도 있고 네. 과학도 있고. 근데 이게 그림, 과학 일러스트로 활동하면서 이제 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용어도 있는데, 네네. 이 두 개가 같이 거의 가더라고요. 이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하는 분들도 이제 과학 논문에 필요한 그림들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의 결이 다르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의학이랑 과학은 또 다른 분야고, 그쵸, 이제 그쵸. 세부 분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의사분들이 이제 뭐 수술이나 이런 것도 하시지만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과학 논문으로 내시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필요한 그림도 그리고 수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필요한 의학 그림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메디컬 과학을 같이 이제 갖고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메디컬 과학 전문 콘텐츠를 이제 운영하는 사이언스 노트라고. 네, 맞습니다. 사이언스 노트 하면 그 연구 노트, 한글로 풀이하면 연구 노트잖아요. 네, 사실 그 과학자로 제가 과학자잖아요. 과학자로서 사실 연구 노트 쓰는 거 굉장히 불편해해서 사실 이 사이언스 노트 뭐야 연구 노트잖아. 되게 아날로그. 네. 비싸는 건 아닙니다. 저희 첫 느낌은 그랬지만 이런 그림들을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그림들 보고 또 운영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대표님을 섭외를 하게 된 게 정말 인스타로 그냥 제가 팔로우를 했고 팔로우하고 나서 너무 관심 있는 게 많아서 제가 막 하트를 막 누르고 그러다 이분 도대체
어떤 분인지 궁금했고, 왜냐면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네. 그냥 아예 못 그려요. 그냥 그림 그리는 손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이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볼까 하는데 제가 마침 이렇게 과학하는 사람들을 찍을 네네네. 기회가 돼가지고 이분을 인터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네네네네. 대뜸 이제 요청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컨텐츠를 8월쯤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섭외는 사실 한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아이가 6월에 태어나가지고 육아에 전념을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딜레이가 됐어요. 근데 이제 딜레이가 되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촬영을 시작하기로 맘먹고 이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도 흔쾌히 오케이를 하셨어요. 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찍겠다고 뭐 저 누군지도 모르고 잘 그냥 인스타로 인친으로 DM 날리는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믿고 그렇게 약간 네.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나쁜 사람은 아닐 것 같다. 아 나쁜 사람 아니다. 뭐 요새 뭐 당연히 인스타그램에도 사기꾼이 많긴 아 하죠. 맞죠. 저 맨날 네. 차단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나쁜 사람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끝에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네. 나와 같은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네. 또 저도 이제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잖아요. 그리고 가즐러님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맞습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오그라드는 이제 말인데, 제가 어쨌든 이번에 시작을 하고 네. 이제 1년이 딱 이제 되는 한 해, 끝나는 한 해다 보니까, 네. 좀 기록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저의 처음을, 사이언스 노트의 처음을, 네. 이 창업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뭐 10년 후에 혹시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이제 잘 된다면은 그 초심과 변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가즐님 채널을 통해서 그때까지 그래서 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제가 일단 시즌 1을 1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영상도 해보도록 보관해 주셔야 돼요. 아, 영상, 네. 혹시 외장하드 좀 선물 좀 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래서 메디컬 과학, 이런 것들, 특히나 뭐 논문 같은 거에도 사실,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연구하면서도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 보통 논문 이제 내게 되면 이 논문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뭐, 이제 그림을 하나 첨부를 해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PPT나 아니면 뭐 사진 따가지고 막 눕기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아무튼 눕기 따가지고 이렇게 뭐 말도 안 되게 막 되는데 사실 지금 이 대표님께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그림 그리보면 진짜 거의 뭐 사진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너무 내가 저렇게 그리고 싶어 하는 그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픈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논문 하나 이제 그림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낸다 하면은 그 금액대가 어느 정도 이거 오픈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오픈을 하면 시장에 많은 파격이 있어요. 파격이랑 파장에 있을 것 그러면 같은데. 제가 네,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삐 처리는 해드릴게요. 네. 삐 처리. 그러니까 얼마에서 얼마 정도까지 됩니다. 최소. 네.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삐 처리가 이미 돼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 근데 저는 논문을 낼 때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투자를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뭔가 그림 하나?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해주시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연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기록한 것들을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님들과 이제 수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림 하나로 또 축약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이 나중에 이제 연구자분들이 발표할 때 뒤에 배경이 될 것이고, 맞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연구하시거나 뭐 하실 때 이제 소개할 일들이 많은데, 연구 내용을 그때 항상 이 그림이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활용적인 면에서 되게 다양하고 저작권적인 면에서도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 저는 이제 나름 이제 안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만 금액 얘기 안 했어요. 왜 뭘 안 비싸다고 했어요?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연구자분들이 다 직접 그림을 그리셨으면 영원이었을 텐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돈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저희 의뢰자분들은 그 가치를 알고 다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자들은 연구비가 있잖아요. 그거 연구비 그거 딱 투자해가지고 딱 하면 돼요. 그렇게도 많이 하시죠. 보통 이제 연구비로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저희가 어쨌든 학술 용역에 관련된 그렇죠. 거니까. 맞아요. 그럼 그걸로 하시면 돼요. 저는 무조건 합니다. 박사님
결제해주세요. 네, 많이들 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그림을 보세요. 보시고 나서 네, 네.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미리 부탁드렸어요. 네. 제가 논문 나가면 네. 그림 공짜로 그려요. 아, 아,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삐 처리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양진주 대표님 이제 학창 시절 한번 좀 아, 네, 물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내 인생의 과학은 뭐뭐 때문에 시작을 했는지 여쭤봤는데 부모님 때문에 나는 이제 과학을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님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시작을 했을까요? 저는 제가 지금도 미술을 좋아하고 그때도 이제 미술이나 이런 문과 계열 글들을 좋아하는 이제 문과생이었어요. 아, 문과생이셨어요? 네, 아. 문과생이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국어나 영어 이런 성적은 되게 낮았는데 네. 수학을 되게 잘했어요. 아, 문과생인데 국어 영어 못하는 수학만 잘하는 문과생. 근데 되게 네. 특이한 문과생이었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왜 이거 수학을 잘하는데 이제 이과 계열이 더 맞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때 한창 아마 비슷한 세대니까 아실 것 같기는 하는데 한창 생명공학 연구원이 이제 뜨는 유망한 직업이었고 그렇죠. 한참 뉴스나 이런 거 틀면 다 생명공학 그런 얘기들이 한창 키워드로 나올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이제 부모님은 우리 자식의 미래를 생명공학 분야의 어떠한 연구자로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제주대학교에 이제 생명공학과에 유명한 교수님이 있으셨는데, 그때 줄기세포 막 이런 쪽으로 이제 유명한 교수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권유로 걸로 가라고 하셨고, 네. 근데 저는 굳이 반대를 안 했던 게,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를 네.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좀,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대학은 왜 가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이 한참, 그래. 부모님이 가라 하니까 가야지. 하면서 이제 좀 약간, 이게 되게 뭔가 자기의 생각이 없었던 시기. 그러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 부모님은 그러니까 문과생이셔서 제가 그냥 생물학이 좋아서 저는 이제 생명학을 전공을 했는데 별 말씀 없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주실 정도면 혹시 부모님이 뭐 과학을 좀 전공을 하신 건지.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과학을 이제 전공을 하셨고, 어떤 식물 쪽을 이제 전공을 식물. 하셨고, 그쪽으로 쭉 가고 싶었는데, 이제 아쉽게 그 길을 다 하지 못해서, 네. 아마 저에게 이제 그 길을 토스를 하시고 가신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네. 너라도 이 길을 가봐라 라고 네. 해가지고 그래도 착한 딸이어서 그래도 한번 나도 괜찮은데 뭐 쏘쏘 오케이 콜 해가지고 네 가신. 근데 제정신 차리니까 이제 착한 딸이 안 되겠다고. 그때부터 네. 세상에 가장 말 안 듣는 딸로. 혹시 사춘기가 언제서부터? 사춘기는 저는 계속 지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다고요? 창업하는 이 시기 맞아. 저 양진주 대표님 부모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네, 저는 공감하고 있어요. 뭐 점수 같은 것도 사실 좀 궁금했는데 공부는 또 평범하게 하셨다고? 네, 너무 뭐 꼴등 하위권 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은 되게 상위권이었는데 네. 상위권으로는 가지 못하고 이게 그 노력을 그렇게까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살짝 헷갈리는 게 뭐냐면 네. 분명히 방금 문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학은 이제 재수를 하셔서 네. 이과로 그러면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네네. 그 생명공학은 이제 문과생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생명공학부는 네. 문과생도 들어갈 수 네네. 있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 그때 이제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문과생인데 이제 의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한참 막 의전도 같이 그죠, 의전대. 그때 또 생명공학도 많이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갔던 시기여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의전대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네. 의전대가 뭐냐면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나 의사가 되고 싶은데 하면 의학 전문 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면 의사의 길로 뭐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의사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원. 학창 시절 때 가치관이 열정을 다해서 행복해지자. 그 굳이 행복해지는데 열정까지 막 다해서 해야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학생 시절부터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뭔가 어른들의 모습을 저는 좀 관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은 저거는 못해. 어른이 되면은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껏 자유롭게 못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 학생 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철없음? 그런 걸 이제 학생 시절에 누려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치관을 갖고 진짜 학생 시절에 되게 말도 안 듣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 했던 것 같아요. 뭐 방송반 활동도 하고 아, 방송반 하셨어요? 네. 방송반 할 때 뭐 맡으신 PD였는데 PD. 통과라는 네. 역할. 근데 막 방송반에 대한 기억이 엄청 좋지는 않아가지고 저희 때만 해도 네네. 이제 선후배 이런 관계들이 있어서 아, 참고로 양진주 대표님이 저보다 조금 어리신데, 그때도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게 제주도가 좀 문화가 느려서 그런가? 제주도 문화가. 네. 살짝 넘어갈까? 그거 편집해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렇게 지나서 제주도에서 제주대학교 그 생명과학부 응용 생명과학을 전공했는데 동시에 경영학 네, 또 복수 전공하셨어. 근데 왜 네. 복수 전공은 경영학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색적이라고. 네. 근데 저는 일단 그 생명공학과 1, 2학년 때 수업을 들었는데 전혀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문과셨으니까. 네. 근데 문과생의 사실 DNA라는 단어조차가 이게 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방탄소년단이 있었어야지. 다 들어왔을 텐데.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학문과 겸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했고 이제 완전하게 전과를 안 했던 게 또 실험실 생활도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설명해 드렸을 때 네. 겸업을 했었다 학교 때부터. 네. 실험실 생활은 되게 재밌었는데 근데 이 이론적인 공부는 너무 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널 읽어보고 네. 발표 자료 만들고 발표하는 건 되게 재밌었거든요. 오히려 실험실에서는 대부분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쵸. 막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분석하고 네. 이런 것들은 되게 재밌었는데 이 수업 시간에 앉아서 화학기호 외우라고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네. 배우는 거, 지식을 이렇게 전달받는 거. 그런 거는 몸에서 흡수가 안 흡수가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영학을 배우게 되었는데 좀 경영학을 배운 게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창업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됐지만 제가 생명공학만 배웠으면은 그 지식을 어떤 걸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사고가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갈 수도 있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경영학을 배우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이제 대하거든요, 학문을. 그러다 보니까 좀 양면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서 어떠한 현상을 바라봤을 때 좀 두 가지를 다 바라보게 되는.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경영학적으로 보는 게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조금 이해하기 쉽게 뭐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이거는 약간 과학자적인 견해인데 요거는 경영학적인 마인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네. 과학은 네. 여기 어떠한 가설을 세우고 네. 그 가설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런 걸 맞다. 유자차에 유자가 들어가야 되고 뭐 설탕이 몇 스푼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유자차다. 어떤 프로토콜 이런 식으로 방식이 이렇게 네. 명확하게 이렇게 순서가 있고 그런 게 유자차다 이런 거면 이제 경영학은 유자차도 놓고 자몽차도 놓고 막 이렇게 맛을 한 번씩 다 보고 네. 그런 느낌이랄까. 이게 설명이 딱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해가 되는데 뭐냐면 네. 그러니까 과학적인 거는 과학적인 견해 시선은 어떤 뭐 유자차라고 하면은 네.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네, 되고 맞아요. 그 방식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네. 하면 좀 더 딱 먹기 따뜻한 이런 유자차를 만들까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경영학적인 입장에서 이게 왜 유자차 말고 다른 차도 뭐 준비를 해보고 맞아요. 뭐 컵은 어떻게 할 것이면 좀 더 큰 폭에서 외부의 네. 요소들도 다 외부의 고려하고. 요소와 환경을 고려하는 네. 그런 시선. 네. 말씀하시니까 제가 무슨 그래서 좀 다양한 면을 오히려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경영자가 있으면은 그 뭐 기술 CFO, CEO 이렇게 있는 것처럼 UFO요? 네, 뭐라고? CFO? 제가 잘 몰라, 진짜 몰라요. 네, 경영을 이제 네. 경영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네.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CTO라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뭐 재정적인 부분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네. 이게 다 어울려져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생명공학도 하고 경영학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사람으로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과학인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영인을 모신 게 혹시 헷갈릴까봐 저는 과학인, 과학 일러스트레이터 근데 대표를 베이스는 이제 과학이 깔려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표님이 딱 이 메디컬 과학 그 네. 컨텐츠를 운영하는 대표님으로서 적합한 네, 그런 네. 성장 환경을 네, 좀 네. 가지고 계셨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학창 시절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현재 위치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냥 단 하나의 어떤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그래도 이 영상 보시는 분한테 가장 내가 인생 지금 현재 사이언스 노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뭐 사건 아니면 뭐 계기 이런 게 뭐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마지막 회사가 이제 가장 큰 계기겠죠. 아, 네. 마지막 회사, 그러니까 나오셨으니까 네. 회사가 가장 네, 큰 네, 영향이었다. 아, 네. 왜냐면 저는 네. 그게 마지막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직장인으로서. 아, 네네네. 왜 그렇게? 뭐 거기서 일단 일러스트레이터 활동도 했었으니까 이제 그 회사가 일러스트레이터 활동하는. 아니요. 거긴 이제 연구소였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사이드 업무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제 하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가 왜 필요한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연구소에서 하셨던 일이 네네. 일러스트레이터도 하셨는데 그 네. 업무가 정확하게 네, 어떤 거죠? 메인은 이제 네. 저희가 거기가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이제 자원을 이제 서비스를 이제 연구자분들에게 마우스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네, 이제 맞아요. 네. 지원을 해주는 사업단이었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유전자 변형 마우스들이 이제 맨날 제작되고 분양되고 이러한 이제 서비스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왜 하게 되었냐면 이게 매번 이제 유전자 변형 마우스가 만들어지니까 이 마우스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마우스가 만들어졌는지 알면은 굳이 해외에서 마우스를 갖고 오지 않더라도 이제 국내에서 그 마우스를 찾아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정보가 제공이 안 되면 연구자분들은 이런 마우스가 국내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모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위클리 포스터라고 매주 포스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마우스라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뭐 가끔은 뭐 계절이나 이런 것들 아이콘들과 이제 연결을 해서 위클리 포스터를 이제 매주 제작을 해서 이제 마우스 연구자분들에게 매일 발송하는 역할을 했어요. 네, 귀여운 포스터부터 해서.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켰긴 했어요. 네. 원래는 이제 다른 이제 뭐 일러스트나 디자인 회사에 맡기려고 했었는데 네. 제가 너무 밑그림을 잘 그리고 갔나? 너무 잘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소인데도 불구하고 일러스트레이터 작업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거기에 또 연구자분들도 있으니까 학술 논문 그림이나 발표 자료도 같이 이제 만들어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디자인적 요소들이 있으면은 이제 금방금방 저는 거기 현장에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구 집단에서 이런 수요가 많구나, 필요가 있겠구나. 근데 왜 일러스트나 디자인 회사랑 소통할 때 어떤 게 어려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그거를 하면서 독학으로 이제 어쨌든 공부를 해야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능력의 레벨이 어느 정도 제 스스로가 된다고 했던 시점에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는 거기에 있어서 있던 프로젝트들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 안에서 받았던 교육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회사 덕분에 또 이렇게 창업까지 갈 수 있는 계기, 사실 제가 덕분에라고 표현을 했지만 덕분에죠. 여기 사전 인터뷰 때 답변해 주신 거는 16년서부터 22년까지 직장 생활 참 잘 견뎠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대표님의 개인적인 활동을 위해서. 네네. 전화 올 것 같은데. 전화 올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네.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병행하면서 이걸 뭔가 시도를 해볼 어떤 계기를. 모든 경험은 좋았던 것도 있고, 네. 어려웠던 것도 있고. 다 어렵죠. 저도 지금 박사 너무 열심히 연구 잘하고 있고. 네. 좋은 것만 얘기하시는데요. 잘하고 있고요. 잘합니다. 이게 현직자와 퇴사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죠? 제가 회사에 있었으면 이렇게 절대 말 못했겠다. 내려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견뎠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게 네네.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고민을 크게 길게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뭐 바로 그냥 생각하기 전에 행동을 딱 함으로써 이제 고민 자체도 뭐 줄이고 위기를 대처한다고 하셨는데 직장 생활을 7년 동안 하신 거랑 좀 거리가 멀어 맞아요. 보이는데 네. 혹시 또 들으시는 분이 헷갈리실까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 고민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